지금 보시는 영상에는 애니메이션 목소리 형태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원작 만화 스포일러는 덤입니다. 그리고 목소리 형태 이야기 내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던 당부사항은 이 영상에서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목소리 형태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의 형태라는 작품은 한국에서 쇼코와 쇼야의 로맨스라고 소개할 만큼 어둡지 않은 작품이지만 이 작품이 마냥 밝기만 하냐면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장애인을 향한 집단 괴롭힘이라는 소재 자체도 민감하고 이 사태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성장한 뒤 다시 만나서 순정 만화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모습은 이 작품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죠. 하지만 이 작품을 디스커뮤니케이션으로 설명하면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누구나 겪고 또 겪게 되는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런데 내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는 도중에 때로는 내 말이 잘 전달되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100%로 잘 소통하고 살지는 않아도 그 안에서 또 어떻게든 소통하면서 산다는 의미일 겁니다. 빛이 있어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곳이 생기고 어둠이 있어야 한 줄기 빛이 밝아 보이듯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빛과 어둠은 사실 어디든 같이 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목소리의 형태라는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 화면 연출과 이명 소리입니다. 먼저 이 작품의 화면 연출을 살펴보죠. 이 작품에는 어두컴컴하고 우울한 느낌을 주는 화면이 많이 없습니다. 어두운 밤길에는 항상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한 번씩 빛을 비추고 지나가던가 인공 조명이 없으면 달빛이 밝죠. 배경이 어두운 파란색인데 이 배경이 캐릭터들의 밝은 모습을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아스팔트 길 위나 담벼락 틈새에 핀 한 송이 꽃을 화면에 담아내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이 중에서도 제일 실험적인 시도는 바로 이 장면에 있습니다. 야마다 나오코 감독님이 이거 한번 해보자고 해서 탄생했다는 이 표현을 보시면 쇼코의 눈물은 연한 핑크색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밤 달빛이 눈물에 비춰진다고 해도 눈물에 붉은 계통의 색을 쓰자는 발상을 하기 쉽지 않은데 밝은 느낌을 주기 위해 이 작품에서는 이 색깔 배치를 시도했죠. 충분히 자극적이고 직접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문제적인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쇼야가 쇼코를 본격적으로 괴롭히는 장면은 짧은 화면들로 빨리빨리 넘어가고 여기에 이 장면에서 반 친구들이 부르고 있었던 신나는 동요 반주를 배경음악으로 넣어서 비극적인 분위기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일 문제적인 장면인 쇼코의 자살을 묘사하는 장면은 특히 야마다 나오코 감독님의 주특기인 부분 묘사가 빛을 발하는 장면입니다. 화면을 흐리게 처리한 정지 화면의 나열과 쇼코가 난간 위로 올라가면 불꽃놀이의 불꽃이 올라갔다가 쇼코가 떨어지기 직전엔 일제히 낙하하는 불꽃은 앞으로 쇼코가 할 행동에 대한 암시와 동시에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쇼코가 떨어지는 모습은 계속 바람에 날리던 커튼을 써서 가려버리죠. 이어지는 쇼야가 떨어지는 장면에서도 1인칭 시점의 카메라가 가속도를 붙여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하다가 달걀이 깨지는 장면, 팬케이크가 구워졌다고 알려주는 엄마의 모습을 시작으로 짧은 장면들이 나열됩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쇼야가 강으로 떨어졌다는 환상으로 묘사되는데 역시 쇼야가 다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다음은 이 작품의 중요한 컨셉인 이명소리입니다. 이명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는 의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소음이 자신에게만은 들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디스커뮤니케이션 현상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생각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겼던 것을 떠올리면 이명은 디스커뮤니케이션의 상징과도 같아 보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이명 소리가 들리는 때는 대부분 쇼야에게만 보이는 사람 얼굴 위에 X 표시가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X 표시가 떨어지는 순간은 쇼야가 다른 사람들의 이어지고 싶다는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순간에 이명 소리를 넣는다는 것은 이명이 일어나는 순간 소리가 굴절되는 당장의 현상보다는 이명이 끝나고 다시 새롭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가능성과 기회에 주목한다는 생각을 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언급할 두 장면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쇼코가 쇼야를 만나기 위해 달려가기 전에 쇼코가 꾸는 꿈처럼 보이는 환상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명 소리가 제일 심하게 깔리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지독한 이명이 끝나면 쇼야와 쇼코는 텔레파시라도 통한 것처럼 다리 위에서 만나 솔직한 대화를 이어가는데 이 모습은 이명 이후 멀리 떨어져 있어도 통할 만큼 둘이 이어지는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장면입니다. 이명 소리를 시작으로 모든 주변 사람들의 X 표시가 전부 떨어지고 이후 계속 이명 소리가 스쳐 지나가며 이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는데요. 이 역시 이명 이후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연출이죠. 이 두 컨셉은 어떤 상황에도 항상 그 상황의 뒷면에 있었던 가능성과 희망에 주목하려는 이 작품의 테마를 향합니다. 밝은 배경 위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많았지만 이런 화면 연출은 사실 그들을 감싸고 있는 세상은 아름다웠으면 했다는 야마다 나오코 감독님의 생각이 담긴 연출이죠. 캐릭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마다 나오코 감독님이 캐릭터를 담당하는 성우분에게 지시했던 핵심은 어둡게만 연기하지 말 것이었는데요. 이런 주문은 캐릭터들이 오해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기에 언제든 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에노의 경우로 설명을 해보죠. 우에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나와 이제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쁜 아이로 보이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갑자기 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친구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었던 쇼코를 노골적으로 싫어하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쇼코와 대화를 한 뒤 우에노는 자신의 선택이 오해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에노가 솔직한 표현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서투른 것을 생각하면 바보라는 수화 한마디를 알아온 건 당장 우에노가 할 수 있는 장족의 발전이고 이런 말도 사실은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과 맥락을 같이 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오해했다는 사실과 마주하고 자신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바꿔야 하게 되었는데 바꾸려고 보니 자신이 잘못했던 게 너무 많아서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작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의 답을 내볼 차례입니다. 캐릭터들의 눈앞에 벌어진 일은 소통하지 못한다는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이 디스커뮤니케이션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만 놔두지 않습니다. 디스커뮤니케이션이란 결국 이어지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일이기에 디스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말하는 법을 고를 것이냐의 문제와 그 표현을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충분한 계기가 주어진다면 이들은 얼마든지 소통하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엔 떨어지는 쇼코를 잡지 못했던 쇼야가 쇼코를 필사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처음엔 그저 쫓아가고 쫓기며 얼떨결에 만났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대화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만난 것처럼 그리고 처음엔 용도를 모르고 있었던 쇼코의 선물이 나중엔 그 의미를 찾아 제자리에 있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야기의 시작을 왜 쇼야가 다리 위에서 자살 시도를 하려는 때로 잡았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왜 쇼야가 자살하기 전 시점에서 A Point of the Light라는 문구와 함께 어둠 속 한 줄기 빛을 비추는가?
왜 그 빛 안의 실루엣이 한 명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모양에서 두 명이 같이 걸어가는 모양으로 바뀌는가? 그리고 이 빛이 쇼야와 이어진 모든 사람들을 비추고 쇼코의 미소를 마지막으로 비춘 뒤에야 눈부실 정도로 밝아지는가? 이 표현은 쇼야가 자살 시도를 계기로 쇼코와 만난 것이라도 쇼코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이들의 소통엔 희망이 있었고, 그 빛이 밝아지는 건 여러 사건을 겪으며 소통하는 법을 깨달은 쇼야가 얻은 값진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향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쇼야가 쇼코를 만난 것을 회상하는 시점에 깔린 OST가 라이트고, 모두와 연결된 감동을 느낀 쇼야를 비추는 엔딩에 깔린 OST가 라이트 바리에이션인 것도 이 생각을 따르면 역시 재미있게 다가오는 부분이죠. 이걸로 목소리 형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정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흐름상 부득이하게 뺐던 몇몇 이야기의 조각들을 다루고서 에필로그와 함께 목소리 형태 이야기를 매듭짓고자 합니다. 다음 주 목소리 형태 영상까지 부디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카이포스터였습니다.